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열렬하게 이렇게 환영을 해주셔서 예상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인연과 우연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약 15분간 이야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경기도 가평에 있는 자라섬에서 2004년도에 처음 재즈 페스티벌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페스티벌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음악에 관련된 일, 주로 재즈와 월드뮤직을 중심으로 한 음악을 전문으로 기획하는 기획자였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재즈와 월드뮤직을 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돈하고는 관계없는 일을, 관계없는 음악을 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페스티벌을 하기 이전에 공연은 약 1000회 정도를 제작을 했었었고 음반은 약 20장 정도를 만들었었습니다. 물론 다 재즈에 관련된 공연이죠. 그래서 공연을 1000회 정도를 했을 때에 제 별명이 공연업계에서 뭐였냐면 흥행업계의 마이너스 손이에요. 네, 제가 하기만 하면 다 적자예요. 음반을 20장 만들었는데 음반과 관련하여서 제 별명이 뭐였냐면 희귀 음반 전문 제작자입니다. 네, 제가 만들면 바로 희귀 음반이 돼버리는 거죠. 네,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음악에 관련된 일을 주로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다가 정말 오늘 말씀드린 인연과 우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재즈 페스티벌을 이제 하게 된 거죠. 혹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와 보신 분 계세요? 어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7분 계십니다. 네. 약 한 500분 계신 중에 7분이니까 몇 % 안 되네요. 네. 이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셨던 분에게는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자라섬이라고 하는 곳은 북한강 위에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이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소양댐을 방류를 하게 되면 섬이 물에 잠겨서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물이 빠져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비가 그치면 섬이 다시 나타나겠죠. 그래서 물에 잠겼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그런 섬에서 이제 음악 축제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물에 잠겼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버려져 있었던 섬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2003년도에 이런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있는 이 섬입니다. 제가 2003년도 여기 처음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농사 짓는 척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섬인데 이제 이거는 2011년도에 홍수가 났을 때에 사진 한 장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쪽에 누워 있는 게 트럭이에요. 물에 잠겨가지고 트럭이고, 이게 물이, 이렇게 빠지고, 이제 좀 가라앉고, 물이 빠졌을 때에, 토사가 약 한 40-50cm 정도가 전 섬에 이렇게 쌓였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가평 관내에 있는 육군장병 2,500명이, 정말 와서 이걸 다 직접 손으로 퍼냈어요. 퍼내서 2011년도에도, 축제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은 사실은 육군장병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무지에서 음악 축제를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여러분 다 짐작하실 수 있죠? 네,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미친놈이에요.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는 제가 결혼을 안 해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격렬하게 반대를 하셨죠.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음악 축제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재즈 페스티벌이 됐고 벌써 여기에 7분이나 왔다가 가신 분이 있을 정도로 멋진 축제로 사실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축제 이전에 제 인생은 4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찌글찌글이죠. 흥행업계의 마이너스 손으로서 얼마나 찌글찌글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고 난 이후에 제 삶은 4자로 다시 표현하면 반짝반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멋진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도 사실은 이 페스티벌 때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페스티벌이 생기게 된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우연과 인연이 절묘하게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떤 우연이 있는 것인가 제가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제가 그 재즈 페스티벌과 관련하여서 재즈 일을 오래 했었으니까 2000년도군요. 2000년도에 호주에서 어떤 그 재즈 관련된 국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인터내셔널 재즈 인더스트리 포럼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간 거예요. 패널리스트로. 그 얘기는 제가 뭔가 영어를 좀 해서 했던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포럼에 초청이 돼서 이제 갔는데 갔더니 이제 일주일 동안 호주 전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호주의 뮤지션들을 보여주고 재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그 포럼이었었습니다. 근데 가니까 저 말고 다른 분이 또 그 패널로 초청이 돼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 분이 지금 이 뒤에 사진에 보이는 분입니다. 이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은 핀란드 대통령입니다. 지금은 이제 퇴직하셨지만 이 남자분이에요. 이름은 읽기도 어려운데 이름은 이게 유르키입니다. 유르키 캉가스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분이 이제 그 패널로 같이 오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여행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너무너무 친해지기가 힘든 사람인 거예요. 말수가 없어요. 정말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그게 이렇게 친하기 힘든 사람도 저는 처음 만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굉장히 저명하고 유럽에서 거의 최고의 레전더리 전설적인 페스티벌의 감독입니다. 왜냐하면 핀란드에 있는 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인구 8만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에서 48년 전에 이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유럽 최대의 페스티벌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 20살에 페스티벌을 처음 만들어서 이때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년 기획자로서 이런 저명한 그 페스티벌 감독을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쫄았겠어요. 근데 말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어느 날인가 어떤 세션이 끝나고 나서 디프리 같은 게 있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맥주를 마시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자동으로 맥주를 마시는데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마신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거 제가 어려우니까 어른이고 70이 넘고 그래서 제가 돌려서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영어 이름이 JJ예요. 인재진 해가지고 그 JJ를 제 영어 이름을 쓰는데 저한테 그럽니다. JJ 너 왜 술을 마시는데 계속 옆으로 돌리고 마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런 그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리스펙트하는, 존경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옆으로 돌려 마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분이 극친한 모드로 전환되는 겁니다. 얘가 나를 정말 존경하는구나.
그걸 느낀 거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말문이 터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래, 너가 시간이 되면 내가 하는 페스티벌에 한번 초청을 하고 싶으니까 와서 봐라.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다음 해에 이 핀란드에 있는 포리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보게 된 겁니다. 가서 이 페스티벌에 가서 보니까 와, 이건 완전히 별천지가 열리는 거예요. 예, 이거 인구 500만 밖에 되지 않는 나라 핀란드에서 그 페스티벌에 20만 내지 25만 명이 와서 그 페스티벌에 관객으로 참가를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갔더니 옆에서 대통령이랑 나란히 앉아서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친한 척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할로넨 여사죠. 차기의 유엔 사무총장이 되네 만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로 훌륭한 분인데, 제가 그래서 이때 이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보고, 저는 관객으로 간 것이 아니거든요. 초청을 받았으니까 무대 뒤에도 가서 볼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별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저를 보고 저녁에 자기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초청해서 집에를 제가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저기서 식탁에서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산타나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 유리키 강가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좀만 있으면 스티비 원더 올 거야. 밥 먹으러 온다니 스팅도 올 거고 스티비 원더도 올 거라고.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런 삶이 있나. 너무 멋지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의 직업은 페스티벌을 해야 되는구나. 이건 나의 운명이야. 그런 꿈을 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 페스티벌 해야 되겠다.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이걸 해야 돼. 이건 정말 이걸 하기 위해서 난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걸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계속 생각만 했습니다. 계속 생각만 한 거예요.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계속 생각을 했더니 정말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왜 계속 생각했는데 하게 됐느냐? 사실은 우연한 기회에 제가 또 무슨 강의를 나가게 됐습니다. 신문사에서 주관하는데 강의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강의를 들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때 당시에 가평 군청의 문화관광과의 말단 공무원이 저한테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이게 너무 페스티벌에 하고 싶어서 그 강의 때 내내 축제 이야기만 했습니다. 재즈 페스티벌 이야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강의가 끝나고 났는데 이 양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이게 가평이라고 하는 데서도 그런 게 가능한가요? 제가 강의를 굉장히 잘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나는 이게 너무 꿈인데 어딘들 못 하겠어요. 저는 평양에서 하자고 그래도 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가평에 갔어요. 어디서 하면 좋겠는지 봐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여기저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줍니다. 저는 지금은 가평에 이사 가서 산 지 7년 됐습니다. 처음에 가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데를 데리고 가면서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제가 다 알게 됐어요. 어딘지를. 이제 사니까. 말하자면 어디 소방서 앞마당, 제재소 뒷마당 이런 데 보여준 거예요. 마당만 있으면 보여준 거죠. 왜? 뭐를 하자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실망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진짜 말도 안 되는 데인데 거기라도 한번 가서 보실래요? 해가지고 보여준 데가 자라섬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근데 여기 비 오면 가라앉아갖고 섬이 없어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기서 농사 짓는 척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얼떨결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멋지네요. 여기 좋네요. 왜냐하면 여기도 안 되겠다고 그러면 정말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여기 괜찮습니다. 멋지네요. 하고 얘기하니까 이분은 제 얘기를 믿습니다. 왜?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문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어쨌든 이 자라섬에서 2004년도에 처음 축제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날 그 강의를 제가 나가는 강의도 아니었었어요. 원래 제 친구가 나가는 강의였었는데 친구가 집구석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예, 저보고 대신 가라고 그래서 강의 가는 것이죠.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날 강의를 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강의를 듣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런 사례를 제가 꿈을 꿀 수 있는 핀란드에 가서 이걸 본 적이 없었거나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제 인생을 바꾸는, 대한민국에서 그 최고의 음악 축제라고 하는 자라섬 페스티벌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다 우연이 있고 굉장히 필연적인 결과가 있는 것이기도 하죠. 필연적인 결과라면 저는 그냥 계속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굉장히 많은 우연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 어른들 앞에서 술 마실 때 고개를 돌리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인연과 작은 우연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문화지도를 바꾸게 되고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재즈 페스티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단초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시면서 작은 만남, 작은 우연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멋진 삶 또 찾으시고 하루하루 최고로 행복한 날들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